(2024년 8월 16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수자의 중앙광장에 블라디미르 레닌 동상의 얼굴이 손상된 사진을 외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의 상징이었죠. 레닌의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볼셰비키 혁명의 상징이었던 레닌의 동상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세계 도처에서 순환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요. 레닌 동상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어떤 이의 동상을 세우자, 안 된다, 이렇게 철거하자, 이렇게 동상 문제로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더욱더 그럴 수 있는데요.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에서도 동상의 문제는 매우 인상적으로 제시됩니다. 현역 대령 조백헌이 소록도의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동상이나 천국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요. 조백헌은 나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지렛대를 안겨주고자 애쓰는 의지적 인물입니다. 그는 이 섬에 천국을 세워야 한다는 신념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그 실천 행동 또한 적극적인 사람이지요. 하여 그는 소록도의 나환자들에게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일념으로 등량만 매립공사에 착수합니다. 21개월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 나환자들과 그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현실 사이에서 정치적인 갈등과 방황, 현실적인 고난 이런 것을 겪는데요. 이 갈등의 유체는 자신의 순수 의지가 현실적으로 소통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순수하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병원의 보건과장 이상욱은 조 원장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인물로 제시됩니다. 이전의 병원장들이 소록도에 천국을 만든다는 미명 아래 나환자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동상 세우기에 급급했던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상욱이었습니다. 조백헌 또한 자신의 명예욕이나 과시욕을 충족하고자 천국을 운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는 회의하는 시선을 보내는데요. 이에 조백헌은 자신이 그 어떤 명예나 보답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또 동상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섬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워낙 동상의 그림자가 섬 사람들 마음속 깊이 드리워져 있었던 탓입니다. 이 동상의 그림자를 어찌할 수 있을까요? 통치자가 선한 의지가 있다고 주권자의 동의 없이 뭔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추진해도 괜찮을 것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성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찬재입니다. 먼저 이 장편 당신들의 천국에서 문제가 되는 주체와 타자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 강의에 1주차에서도 이청준의 대표적인 중단편들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장편 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치자와 주권자 사이의 관계, 그것과 아울러서 보편적으로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하는 이들은 대개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비전을 상상합니다. 이청준도 마찬가지겠죠. 그에게 소설은 일종의 말의 꿈이었습니다. 말의 꿈. 이 꿈은 개인의 자유와 진실, 용서와 사랑에 대한 소망으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생명의 총체적인 조화 양상이기도 합니다. 말의 꿈을 위해 그는 자유와 억압, 용서와 복수, 이상과 현실,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 개인의 진실과 집단의 꿈 사이에서 고뇌하고 그것을 종합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열린 형식으로
정신의 실험을 이청준은 계속해 왔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발견한 사유의 매듭이나 실험된 형식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찾아 나서고자 한 그의 문학적 역정이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작가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새삼 숙고하게 만듭니다. 우리 현대소설사를 빛낸 가장 지성적인 작가의 한 사람으로 이청준을 꼽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1965년 등단작 태원에서 언어사회학 소설 연작과 서편제를 비롯한 남도사람 연작 및 당신들의 천국을 위시한 일련의 장편들, 그리고 최후의 미완작 신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청준의 소설 역정은 한국 현대문학 100년 역사에서 가장 진실한 영혼의 궤적으로 주목됩니다. 그의 소설이 있었던 현상과 현실을 단순하게 증거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현상의 이면, 그 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의 본질과 삶의 실체까지 육박해 들어가면서 매우 소중한 암시와 웅숭 깊은 상징의 밑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맺힌 현실을 말로 열고 소리로 풀어서 영혼의 자유를 넉넉하게 확보하려 한 이청준의 소설적 노력은 그 자체로서 우리 삶과 문학의 값진 진정성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장편 당신들의 천국은 1976년에 처음 책으로 발간된 이래 꾸준히 진실한 문학 독자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현대의 살아있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까닭에 이미 여러 평자들에 의해서 그 읽기 결과가 다채롭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에로 이르는 길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고뇌하고 있는 이 텍스트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설의 무대는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촌입니다. 현역 대령 조백헌이 소록도의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천국의 문제는 쟁점이 되죠. 조백헌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지렛대를 안겨주고자 하는 의지적 인물입니다. 그는 이 섬에 천국을 세워야 한다는 신념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그 실천 행동 또한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하여 그는 소록도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일념으로 등량만 매립공사에 착수합니다. 21개월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 환자들과 그는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현실 사이에서 정신적인 방황과 갈등 및 현실적인 고난을 겪기도 하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갈등의 유체는 자신의 순수 의지가 현실적으로 소통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의 보건과장 이상욱은 조 원장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인물로 시종 나오는데요. 이전에 병원장들이 소록도의 천국을 만든다는 미명 아래 환자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동상을 세우기에 급급했던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상욱 과장입니다. 조백헌 또한 자신의 명예욕이나 과시욕을 충족하고자 천국을 운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는 아주 의심 섞인 시선을 보내는데요. 이 같은 이상욱이나 한센병 환자들을 대변하는 황장로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의지가 교감되는 가운데 공동체의 일반 의사에 걸맞게 힘이 행사될 때 비로소 진실하고 정당한 힘의 질서와 윤리가 탄생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록도의 천국이 소록도 밖의 천국과 구별될 때 그것은 결코 우리들의 천국이 될 수 없고 다만 힘을 행사하는 병원장들, 즉 당신들의 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덧붙입니다. 자유의지와 사랑의 교감에 기초한 실천적 힘, 위나 밖으로부터가 아닌
안으로부터 자생적 의지나 운명에 기초한 천국을 그들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추호도 명예나 보답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우상도 동상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 신념을 밀고 나갔던 조 원장도 이 대목에서는 수그러들고 맙니다. 오랜 갈등과 번뇌 끝에 조베커는 자신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추진했던 간척지 공사를 일단락짓는 절강제 행사가 치러지기 전에 섬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그는 이제 원장이 아닌 평범한 섬사람으로 다시 소록도에 들어옵니다.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 한에서의 어떤 힘의 질서는 무서운 힘의 우상을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운명을 같이 하려 한 그였지만 이제 필요한 원장의 권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천국이 아닌 우리들의 천국을 모색하고자 한 조베컨의 반성적 이념과 노력은 소설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불씨 하나를 소설의 대단원 부분에 띄워놓고 있죠. 윤혜원과 서미연이라는 두 미가마 출신의 결혼이 그것입니다. 사랑과 자유에 기초한 이 둘의 결혼은 일반 의사에 비롯한 공동의 행복 추구 가능성을 암시하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이 결혼에 정성을 들인 조베커는 직원지대와 병사지대의 중간 지점에 이들의 신접 살림을 차리게 합니다. 나 환자와 일반인, 우리와 당신들이 구별되는 천국이 아닌 서로 스미고 새로이 짜이는 우리들의 천국의 씨앗이 거기서 자생적으로 움트기를 열망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열망을 지닌 조베컨이 취재온 이정태 기자와 다시 섬에 돌아온 이상욱이 몰래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 축사 연습을 하는 것으로 소설은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청준은 3부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부는 현역 대령인 조베컨이 소록도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죽은 자, 사자의 섬인 소록도에서 낙원과 동상의 오해를 넘어 새로운 천국을 위한 실천적 구상을 모색하는 이야기로, 제2부는 일부의 축구 경기에서 나름의 희망을 얻은 조 원장이 등량만 매립공사를 실행하면서 겪는 일련의 정신적 갈등과 현실적 고난을 그린 이야기로, 제3부는 섬을 떠난 지 5년 만에 다시 개인 자격으로 소록도에 돌아와 공동 운명이 되어 우리들이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 진력하는 조 원장이 윤혜원과 서미연의 결혼식을 통해 그 희망의 씨앗을 뿌려보려고 하는 이야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3부의 이야기는 시점인물 혹은 초점자의 변화를 통해 변증법적 지향의 단계를 거칩니다. 조 원장을 부단히 경계하고 감시하는 비판적 보조자인 이상욱이 주 초점자로 등장하는 제1부는 아직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라는 구체적 타자와 스미고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주체 조베컨의 선한 의지가 전경화됩니다. 이상욱이라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 조망되는 주체 조베컨의 모습은 아직 선한 단독자의 초상에 그치에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착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단독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제2부의 초점자는 주체인 조 원장인데요. 물론 이상욱과 황장로의 시선이 개입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1차적으로 조베컨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주체와 타자 간의 갈등이
다채롭게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베코는 진정한 타자의 발견, 그러니까 환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이 타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2부의 끝에서 황장로라는 타자의 얼굴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화려하지 않게 섬을 떠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3부의 초점자는 제3자인 취재기자 이정태입니다. 이정태의 시선에 의해 주체와 타자의 성격 및 그 상호작용 과정이 종합되고 당신들의 천국을 넘어서 우리들의 천국을 지향하는 모색의 이념형과 가능한 실천태가 제시됩니다. 요컨대 타자와 구체적인 교감이 없는 주체의 선한 의지가 타자의 발견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태제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본 소설이 곧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힘의 정치학을 비판적으로 넘어서 진정한 타자의 윤리학을 응시하는 수사학적 모색의 도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선을 위한 주체의 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새 원장이 부임해온 날 밤 섬에서는 두 사람의 탈출 사고가 있었다. 탈출 사고는 실상 새 원장에 대한 우연찮은 부임 선물이었다. 새 원장은 부임 인사를 하지 않았다. 탈출 사고의 경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네, 이게 이제 시작 부분인데요. 부임 인사조차 생략한 채 탈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는 새 원장 조베커는 왜 그들이 탈출하려 하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원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환자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은 소록도를 벗어나려는 행위가 그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원장이 다가서도 나 환자들은 그와의 대화조차 꺼립니다. 말을 해봐요. 말을 왜 말들을 않는 거요? 이렇게 이제 윽박지름에 가까울 정도로 원장이 요청을 해도 대답은 고작 이런 정도였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일이라면 우리도 모르는 일이요. 이에 조 원장은 말을 해라 말을 이렇게 하면서 광인처럼 악을 쓰지만 환자들은 속시원히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섬을 둘러본 원장이 섬 전체가 공원 같다고 말한 거기부터 원장의 오해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욱은 이렇게 말하지요. 실상은 이 섬 전체가 커다란 한의 덩어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커다란 한의 덩어리다. 한센병 환자들이 한을 보지 못하고 환자들이 외적인 공원만을 보고 있는 원장에게 상욱은 좀 더 주석적인 논평을 가합니다. 그들은 환자이기 이전에 인간인 거지요. 환자로서의 생존 양식과 일반이 그것을 구별짓기에 지쳐버린, 그래서 환자로서의 자신의 특수한 처지를 벗어버리고 보다 깊은 생존의 충동에 따라 인간으로서 섬을 나아가고자 한 사람들이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와 환자 아닌 사람들이 실상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섬에 삶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자로서의 남다른 처지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존재의 조건들을 두 겹으로 동시에 살아나가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로선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의 행동의 모순은 바로 거기서부터 연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욱 과장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환자로서의 남다른 처지,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사람은 처하지 않은 그런 처지에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동시에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존재 조건, 양쪽이 다 있는데 이 두 겹을 강조하고 있는 상욱의 말을 원장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장이 보기에는 이제 환자로서의 남다른 처지를 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이전에 원장들이 그랬듯이 조베컨 역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존재의 조건이라는 다른 한 겹을 보지 못하고 환자로서의 남다른 처지라는 한 겹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역시 어려워. 말이 너무 유식하단 말이요. 얘긴즉 간단하다고 하더니 무슨 말 요술을 하고 있는 거요? 라고 조베컨이 따지듯 되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베컨의 의심과 회의는 계속됩니다. 그자들이 정말로 사람 노릇을 하고 싶어 그런 식으로 섬을 나간 것이라면 그럼 이 섬은 도대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 되지 않소? 이 섬이 정말로 그런 곳이요? 사람 노릇을 하고 싶으면 누구나 이곳을 도망쳐 나가야 할 만큼 이 섬은 그런 흉악한 지옥이란 말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섬을 더 관찰하면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요. 모두들 참으로 무서운 병들을 앓고 있는 중이로군. 이대로는 아무래도 탈출 사고를 막을 길이 없겠어. 몸으로 앓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알아대고 있으니 섬을 빠져나가려는 자들이 생기는 걸 나무랄 수가 없겠어. 이런 생각. 아까 처음 생각과는 좀 달라져 있죠. 몸으로 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에 관한 이 화두, 이것은 이청준에게 있어 등단작 태원을 비롯한 병신과 머저리 등 여러 작품에서 되풀이 문제되던 것입니다. 다만 다른 작품과는 달리 여기서는 그 병의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을 터입니다. 조베컨은 이에 환자들의 공동선을 위한 선한 의지를 불지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낙토를 구상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여러분이 몸으로 앓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마음으로 앓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섬은 구석구석이 온통 불신과 배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 섬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몸으로 알아온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그 불신과 배반이라는 질병을 뼛속까지 깊이 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낙토가 아니라면 이 섬은 여러분의 진정한 낙토가 될 수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불신과 배반을 넘어 여러분이 진정한 낙토로 재건하기 위해 조베컨은 정정당당 인화단결 상호협조라는 지표를 내걸고 구체적인 실천 작업에 돌입합니다. 한편에서는 이상호를 비롯한 동상의 의혹을 지닌 이들에게 자신을 위한 동상을 절대로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한편에서 장로회를 조직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뢰 회복과 상호 협조를 위해 직원지대와 병사지대 사이의 철조망을 철거하고 학교를 동합합니다. 나아가 환자들에게 정정당당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축구팀을 조직해 도대회에서 우승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환자들이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등량만 매립공사에 돌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자의 섬을 부활시키기 위한 조베컨의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공동선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로회의 인준을 받는 등 조베커는 나름대로 주정수를 비롯한 이전의 원장들의 실패를 넘어서려는 실천적 노력을 보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공동체 전체의 일반 의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주체의 선한 의지 중심의 노력이었습니다. 아무리 황희백 노인을 비롯한 장로들이 인준과 동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개발의 단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자신의 동상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이상옥 등은 계속해서 조 원장의 행위에서 동상의 그림자를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자와의 진정한 교감이 없는 주체의 선한 의지는 공동체의 일반 의사에 입각한 것이 아닌 지도자의 일방적인 선한 의지는 여전히 타자들이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니 그것은 곧 선한 의지의 주체인 조베컨의 개인적인 불행이자 섬 전체의 불행이었던 셈입니다. 다음으로 주체와 타자의 갈등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 주체와 타자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해집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정상인과 환자 사이의 알력과 갈등은 예전처럼 되풀이되고 말지요. 이런 갈등의 반복은 타자들이 불신과 배반을 낳고 타자들이 불신과 배반은 주체의 일방적 신념과 실천적 의지를 낳습니다. 주체와 타자 사이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그 악순환의 고리는 단절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분과 과정의 차이, 자유로운 선택과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운명의 차이 등의 측면에서 형상화되는데요. 먼저 명분과 과정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분과 과정의 차이. 비판적인 보주자인 이상욱에 의해 이 명분과 과정의 차이가 분명하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자신이 섬에서의 한스러운 운명에서 한치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인 이상욱은 주정수 원장 시절의 악몽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보기에 주정수의 시절에도 명분이나 동기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주정수에게도 더할 수 없이 좋은 동기와 훌륭한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명분이 지나치게 완벽했고 훌륭했기에 그 명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었던 명분의 독점성에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주정수는 힘 있는 자였고 힘 있는 자의 최선의 명분 앞에 힘없는 자들은 제 나름의 명분을 따로 지닐 수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상욱이 보기에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명분이 과정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명분이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스스로 구하고 즐겁게 봉사하며 그 천국을 위한 봉사를 후회하지 말아야 진짜 천국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전임 주정수 원장의 시절에 명분은 재물을 요구했고 진실하지 않은 과정으로 점철되어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했다고 이상호 과장은 생각합니다. 명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정수도 나환자들도 그 명분에 맞는 과정을 창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욱이 보기에 이번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명분이 환자들을 속이는 과정이 되풀이될 것임을 그는 우려합니다. 게다가 큰 명분 뒤에는 늘 누군가의 동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이상욱이기 때문입니다. 또 명분은 미래의 꿈을 내세워 현재의 진실한 삶을 억압하는 기능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훗날 조 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일의 꿈을 오늘 미리 가불해주고
그 가상의 현실을 당장 오늘의 그것으로 착각하고 즐기게 하여 진짜 현실의 갈등을 잠재워버리는 말의 요술은 이 섬을 다스려온 사람들이 해묵은 수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삶이라는 것이 늘 힘겹고 짜증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지극히 손쉽고 효과적인 지배술의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편지에서 쓰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은 좀 더 나을 거니까 오늘 좀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 참고 좀 잘 해보자. 이런 얘기 우리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 그래서 내일의 어떤 그 오지 않을 희망 때문에 현재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현재를 억압당하고 현재 고통받고 이런 과정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이상호 과장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분만으로 조 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히고 사사건건 원장을 비판하고 감시하려 합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선택과 변화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주정수의 시절에도 명분을 실천하는 과정의 진실을 위해 평의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의회는 곧 타락했고 원장의 신형기구가 되었죠. 이상욱이 보기에 평의회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장을 선택하고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록도의 환자들은 그들의 원장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거니와 그들의 삶을 위한 어떤 명분도 실천 행동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래를 위한 선택의 변화와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이상욱은 생각합니다. 이상욱의 말인데요. 하지만 진정한 천국이라면 전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선택이 행해져야 할 것이고 적어도 어느 땐가는 보다 더 나은 자기 생의 실현을 위해 그 천국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천국이란 실상 그 설계나 내용이 얼마나 행복스러워 보이느냐보다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 여부와 내일의 변화에 대한 희망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에 더욱 큰 뜻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상욱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소록도에는 그 같은 자유로운 선택과 변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원장이 꾸미는 천국 역시 섬 원생들의 천국이기 이전에 오직 원장님 한 분만의 천국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선택과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필생의 천국이란 오히려 견딜 수 없는 지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운명의 차이인데요. 이 세 번째 운명의 차이 문제는 더욱 근본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런저런 의혹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상욱은 단 한 번 조 원장과 함께 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도내 축구 시합에서 이기고 돌아온 선수들과 섬사람들이 소록도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합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욱도 모처럼 그들 사이로 함께 뒤섞여들어 목청껏 노래를 불렀던 건데요. 노래를 부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렸던 상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욱은 조 원장과 운명의 차이를 절감하게 됩니다. 본문을 같이 보실 건데요. 상욱은 어느 순간 갑자기 전기라도 맞은 듯 깜짝 소스라쳐 놀라고 있다.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 그는 차 위에 높다랗게 서 있는 원장의 모습을 본 것이었다. 조 원장은 아직도 차를 내리지 않고 있었다. 역시 차 위에 서서 이 경사를 누구보다 깊이 흡족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고 있었다. 목청을 합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릴 만큼 마음이 격동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아직도 섬 사람들의 기분에는 섞이질 않고 있었다. 상기된 얼굴에 어렴풋이 미소가 스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웃고 있었다. 상욱은 그 원장의 웃음 띤 얼굴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그만 기분이 오싹 가라앉았다. 이런 뭔가 다르구나, 같은 운명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들게 하는 대목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진짜로 뭔가 시작될 모양이군. 도대체 어느새 이렇게 되고 말았지?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이로써 조 원장에 대한 상욱의 불신은 깊어가고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만 갑니다. 훗날 조 원장이 소록도를 떠난 지 5년 만에 보낸 편지에서 이상욱은 그 운명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바깥 세상을 빌어 길러놓은 원망과 저주와 공포감 때문에 이들은 감히 다시 섬을 빠져나갈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철저한 환자로 길들여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들도 가끔은 그 자신의 환자에서 해방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근본적으로는 환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인 것이며, 환자로서의 생존 양식과 일반의 그것을 구별짓기에 지쳐버린 자들은 종종 환자로서의 자신의 특수한 처지를 벗어버리고 보다 깊은 생존의 충동에 따라 섬을 벗어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섬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자로서의 남다른 처지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생존 조건들을 두 겹으로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셈이며, 환자로서의 특수한 처지를 지나치게 강요당할 때 이들은 오히려 그 환자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인간을 향한 자각과 모험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자로서 두려운 땅으로 섬을 쫓겨나가는 추방의 길이 아니라 섬의 지배자들이 저들에게 벌어들여온 공포를 박차고 자신의 선택과 용기에 의지한 희망찬 인간의 모험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다운 환자들에게만 천국일 수 있는 천국, 환자로서의 불행을 스스로 수락하는 체념 위에서라야 비로소 천국일 수 있는 천국, 오직 그런 뜻의 천국일 뿐이었습니다. 예, 본문 한 부분 더 보시겠습니다. 전 사실 원장님 부임 직후부터 이 섬의 선의 지배자로서의 원장님과 그에 대한 피치자로서의 원생들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협의적인 지배 질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전 마침내 원장님에게서마저도 저의 그런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전 결국 이 몇 년 동안 원장님과 원생들의 관계에서 한 선의 지배자와 피해자들 사이의 어떤 대등한 상호 지배 질서, 만인 공유의 화창한 지배 질서가 탄생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지배자가 어떤 불변의 절대 상황 속에 갇힌 다수의 인간 집단을 얼마나 손쉽게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저항 없는 조직을 행해갈 수 있는가 하는 슬픈 지배술의 시범을 보아왔던 셈입니다. 그 지배자가 최초에는 아무리 성실한 인간성과 선의 명분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갇힌 인간의 무리가 아무리 그들의 지배자를 바로 경계한다 하더라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 함께 그들을 가두고 있는 울타리에 대한 깊은 각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다스리는 자는 결국 그의 무리를 일방적으로 조작해 나가게 마련이며, 다스림을 당하는 자들 또한 다스리는 자의 뜻을 재빨리 수락하고 그것에 봉사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생들은 자기 천국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들고 복종하는 그 천국의 종으로서 괴로운 봉사만을 강요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으로 이어가겠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원장님과 섬 사람들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아무리 섬 사람들을 생각하고 섬을 위해 노고를 바치고 계셨다 해도
원장님은 결국 그 섬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사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원장님께서 꾸미고자 하신 섬 사람들의 낙토가 원장님과 섬 사람들 공동의 천국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은 저들의 천국이라고 하고 저들은 원장님의 천국이라 말하게 되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조금 길게 세 쪽의 본문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상욱 과장의 주석적인 논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되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에서 상욱은 정상인과 환자의 운명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원장을 비롯한 정상인들은 원생들을 환자로만 보지 환자인 동시에 인간이란 두 겹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자다운 환자들만의 천국이 되는데 그것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사이의 운명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인데요. 선의 지배자와 피지배자들 사이의 어떤 대등한 상호 지배 질서, 만인 공유의 화창한 지배 질서를 피차 꿈꾸지만 결국 다스리는 자 중심의 질서가 될 때 그 어느 쪽도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상인과 환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어쩔 수 없는 차이, 이 어쩔 수 없는 차이는 결국 양자가 한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공동 운명체가 아닌 까닭이라고 다해서 강조합니다. 공동 운명이란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한 공동의 천국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게 상욱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물론 상욱의 이런 생각은 이상주의자의 사고를 방불케 하는 것이기에 현실주의자인 조백헌으로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체인 조 원장과 상욱을 비롯한 섬 사람들이라는 타자들과의 갈등은 매우 도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욱이 그의 이상주의적 이념형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경우지만 상욱이 아니라도 조 원장과 황장로의 갈등 또한 만만치 않았으며 그것은 조 원장과 섬 사람들과의 갈등의 정도를 일러줍니다. 서미연과 윤혜원의 갈등 또한 만만치 않지요. 결국 결혼회로 이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부단히 타자화하는 윤혜원의 뿌리 깊은 한의 응어리가 둘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합니다. 주체인 조 원장이 겪어야 했던 갈등에는 섬 안에서의 갈등 이외에도 섬 밖과의 갈등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등량만 매립공사를 둘러싸고 몬둥이들과 이웃하고 살기를 거부하는 이웃 지역 사람들이 조직적인 방해 책동과 음해 전략, 나아가 이 공사를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현실 정치의 작태 등이 조 원장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섬 안팎의 갈등을 무릅쓰고 조 원장은 적어도 그가 섬을 떠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구상하는 천국의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운명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절대의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까닭일까요? 외부의 정치적 획책에 의해 전보 명령을 받은 그가 떠나기 전까지 섬에 유리할 수 있는 절강제 행사를 치르고자 하지만 그것마저 이상욱이나 황량도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황장로는 들어올 때와는 달리 떠날 때 좀 화려하게 떠나고 싶어 한다며 넌지시 조용히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이상욱은 좀 더 직설적인데요. 그는 아직도 혼자서 결말을 짓고 싶어 하느냐며 당연하면서도 인색스러운 권리를 주장하려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냥 섬을 떠나 주십시오. 원장님께서는 때가 왔을 때 이곳을 떠나 주시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체와 타자 사이의 갈등은 그만큼 깊고도 깊었던 것입니다.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백곤 원장은 정말 서의를 가지고 환자들을 위한 천국을 실천하려 했습니다만 그의 탑다운 방식은 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권자인 그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원장이 아니었고 정상인과 환자란 명확한 구분,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 사이의 경계로 인해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섬 사람들은 이전의 원장들이 송덕비처럼 동상을 세우려 했던 어두운 기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백곤 원장이 아무리 동상을 세우지 않겠다고 해도 믿으러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이 섬 소록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다음 시간에 더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